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매, 부동산 경매, 그리고 공매. 결국은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기 위해서인데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뭐 유치권도 걸려있고 가처분도 걸려있고 가등기도 걸려있고,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인지, 선순위 가등기인지, 이런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세입자의 임차권, 세입자의 대항력을 깨트리고 내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로 일정 50제곱미터인가요? 뭐 15제곱미터인가 하여튼 간에 일정한 최소 면적의 도로를 내가 매수하면은 또 재개발 입주권이 또 나오면서,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에 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즉 이게 뭐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걸 사면은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되냐 안 되냐, 투기과열지구면은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 언제부터 양도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사비 대출, 이주비 대출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은 따지지 않고 그냥 겉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경매든 재개발이든 분양권이든, 즉 귀결되는 거는요, 결국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뿐,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 내가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점유자가 자꾸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세입자 명도 신청해서 내보낸다.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예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굳이 싸게 받아야 됩니까? 리스크를 안고 싸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락장에도 아파트 경매하잖아요. 낙찰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상승장에 올라타면 되는데, 바닥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엉뚱한 데서 자꾸 허비를 하냐 이겁니다. 경공매 중요하죠. 중요한데 굳이 내가 경공매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공매는 그냥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경매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나온 매물들, 공매, 세금을 갚지 못해서 나온 매물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것에 내가 매몰되는 순간 결국 나는 큰 시장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사이클, 이 지역의 사이클이 어떤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 이 환상적인 기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락기가 왔어요. 올 초에 이제는 경공매 시작할 때라 해가지고 경매로 30%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그때 작년 1월 달에 30% 시세의 30% 수준으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할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부동산 시세가 그들이 경매를 받았던 그 30% 싼 금액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간과한 게 뭡니까? 결국적으로 간과한 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큰 시장을, 이 사이클을 바라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오를 지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를 지역에 투자하는 겁니다. 싸게 사야 한다? 이것도 맞지만은 싸게 사는 건요, 오를 만한 지역에 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8월까지 기다리려고 했잖아요. 왜? 계속 싸질 거니까요. 그렇다면 오를 지역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8월까지 기다리면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를 지역을 골라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 두 개 지역은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2022년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종시가 박앤세일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세종시 금액대 어때요? 네. 세종시는요, 이제 바닥을 다집니다. 예. 박앤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네.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세종시는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세종시에 실거주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종시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매우 저렴하잖아요. 자, 4단지 캐슬앤 파밀리 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로그에는 깜빡하지 않았네요. 깜빡했네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자, 8억 3,500, 8억 5,800. 자, 8억 5,800 정도가, 네, 최고가죠? 근데 8억 5,800을 찍고, 네, 30% 할인이 생겼습니다. 얼마요? 5억 9천. 네, 5억 9천. 자, 1층이 5억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볼게요. 새뜸마을 4단지. 아유, 왜 안 떠? 그냥 캐슬앤 파밀리에. 여기 있죠. 새뜸 4단지. 캐슬앤 파밀리에. 네. 매매가 34평. 보세요. 1층 6억이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12층이 111제곱미터. 네, 5억 9천이죠. 11월 달에 거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박앤셀 끝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세종시예요. 왜? 세종시가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때요? 쭉 2020년도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 네,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주선생은 어떤 인간이길래 2022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세종시가 박앤셀이 끝난다고 계속 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인간이길래 이런 걸 맞추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네, 심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이미 2020년 9월부터 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나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심리에는요, 잊혀지게 되어요. 어떤 걸 잊혀질까요?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뭐 하락했었잖아. 떨어졌었잖아.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네, 까먹는다. 이런 말인 거 아니에요. 네. 자, 하락했다는 사실과 하락한다는 사실을 까먹잖아요.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게 돼요. 왜? 호구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조금씩 깨어날 수 있고,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서, 왜? 세종의 전세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2억대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전세가, 비싼 전세가, 그리고 대전의 구축에 지친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여러분, 물길 아시죠? 물길. 자, 물길은 우리가 큰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큰 물줄기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 여기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물길이 이렇게 흘러요. 물길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있고 또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물줄기의 흐름을 이 B에서, 네, 파가지고 연결시킨다 해가지고 이 물줄기의 흐름이 쉽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바꿀 수는 없어요. 물줄기는요, 큰 물줄기의 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줄기를 나에게로 끌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다? 큰 물줄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이 물기를 만들어내면서 나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이용해서, 이 물기를 이용해서 큰 물줄기, 대세의 흐름을 내가 적절히 이용해서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거 한자 뭐예요? 이거 한자 뭡니까? 한자. 이거 한자 아세요? 네. 혹시 한자를 모르시면 이게 우리가 부라는 한자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안일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아비 부자, 산의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자부가 있어요. 이거는 부자부예요. 자, 부자들은요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니죠? 중국인들은요 글자를 표현할 때 형상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글자가 부자부자예요. 이 부자부자에는요 부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 이거 뭐예요? 뭡니까? 땅을 갖고 있다. 밭잔자 아닙니까? 또 이거 뭐다? 요거 뭐예요? 이거는 집가자. 집가자예요. 여러분, 제가 한자 1급입니다. 저 인간이 왜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자교육진흥원에서 한자 1급을 딴 사람이에요. 한자 1급은요 한 8천자인가 만자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정도의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자는요 자격증 유효기간이 평생이에요. 자, 부자는요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입구자가 왜 있을까요? 입구자는요 바로 제가 생각할 때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부자는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입구자가 가족이냐고. 예로부터 중국에서는요 사람의 수를 셀 때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입이 몇 개냐. 우리 얼굴에서 입은 하나잖아요. 뭐 코도 하나겠지만 입,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이 한자에서 입구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가족이 많아야 돼요. 왜? 집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부자에 해당이 됩니까? 부자에 해당돼요. 근데 이 가족이 꼭 가족의 수가 많아야지 또 부자냐? 그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또 많으면 또 재산 때문에 또 싸움이 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고, 자, 그래서 큰 물줄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의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 빨대 꽂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용을 해라. 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세종시의 세롬동 다정동을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1등과 2등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요 다 학원가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공부를 매우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학원이 많다는 건요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학교가 많다는 건요 학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학생 수가 많아야지 학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요, 이 아파트 단지는요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세종시에 온갖 정부청사들이 다 있는데 유흥점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요. 자, 아무튼 세종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결국은 요점은요 이제 전세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결국은 특정 시점이 되면 세종시 투자로도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요 실거주 수요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시의 부동산을 비교하면 세종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8사 타입
그 신축급, 뭐 10년 이내 된 뭐 준신축급을 비교를 했을 때 6억이라는 금액, 주요 입지의 6억이라는 금액은 저렴합니다. 네, 이제 그건 저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다른 지역들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 세종시가 그동안 거품이 많이 껴서 11억, 12억까지 갔었지만은 결국 하락을 하고 나니까 기타 광역시와 이제 가격대가 비슷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수할 타이밍은 언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전세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대전의 2024년 입주 물량 거의 만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종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대전은요,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대전 2024년도에 11,000세대예요. 네. 23년도에 3,700세대입니다. 11,000세대로 이제 입주 물량이 확 증가하고 25, 26 이제 입주 물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24년도에 입주 물량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럴 경우는요, 이제 대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대전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내년도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트리플 5단지예요. 트리플 5단지는요, 이미 거품이 씻겨져 갔어요. 2021년 8월부터 8억 2,800을 찍고 나서 2억 9,300, 거의 3억이라는 숫자가 빠집니다. 3억 숫자가 빠지니까, 네, 8건이라는 거래량도 터지게 돼요. 이런 거 지켜보세요.